설리, 밝고 자유로운 매력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 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웃음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SNS 악플과 끊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팬조차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과연 24시간 마지막 날에 그녀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연예계의 잔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설리의 숨겨진 진실과 충격적인 비극적 결말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제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리의 본명은 최진리입니다. 1994년 3월 29일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 외조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마저 떠날까봐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설리를 홀로 키운 설리의 어머니는 살림이 넉넉치 않아서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겨우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유치원보다 연기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연기학원에 가자 학원 선생님이 설리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애 얼굴을 보니 서울에서도 되겠다는 학원 선생님의 말에 설리와 설리의 어머니는 서울로 가 MTM 연기음악 학원에 등록한 후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원 강사의 말에 의하면 설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외모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2004년 어머니와 함께 울산 MBC 요리쇼 밥상천하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2005년 예쁜 어린이 대회 입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현재 현역 PD이자 당시 스타V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영익 PD가 설리를 발굴했습니다. 2005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BS 드라마 서동요에서 어린 선화공주 역에 캐스팅되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SM 이수만 회장에게 캐스팅되어 약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거친 뒤 프로 데뷔했습니다. 2012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 샤이니의 민호와 함께 여주인공 구제이 역으로 캐스팅되었고 남장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긴 머리를 자르고 쇼커 스타일로 바꾸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발성과 호흡 등으로 기대에 연기를 선보였으며 드라마 자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요소들과 뻔한 삼각관계 등으로 인해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성이 낮았습니다. 2017년 영화 리얼에서 VVIP 재활병원의 재활치료사 송유아 역을 맡았습니다. 노출 연기까지 간행했으나 영화는 엉망진창인 스토리와 연출로 2017년 개봉작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2019년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왕회장의 외손녀 정지은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발전된 연기력과 미모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설리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공식 입장으로 6월 말쯤 솔로 음원을 발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6월 29일 총 3곡이 담긴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는 기사가 났고 당일 단독 공연 설리 스페셜 스테이지 피치스고 berlin에서 신곡 소개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곡 작사에 참여했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사가와 단독 콘서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21분경 설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곡동 397-1번지에 위치한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매니저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설리가 전날 6시 30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경에 첫 촉보가 보도되었고 오후 6시에 사망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향년 25세였습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설리가 살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소 작성하던 다이어리에서 최근에 심경을 적은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설리의 유품들을 수집하여 추가 조사에 돌입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16일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스스로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조만간 자액스살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액스살 원인은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생전에 설리가 온갖 악플에 시달린 것을 근거로 한 일부 네티즌들의 추측일 뿐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설리는 사망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악성 댓글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SM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의는 10월 17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조문객과 기자 취재를 통제하고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에 의해 위치가 공개되는 바람에 기자와 일반인들의 방문과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SM 측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하여 15일과 16일 이틀간 저녁 9시까지 개방했습니다.
한때 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FX 전 멤버 및 배우였던 설리의 비보에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광고 촬영 스케줄을 소화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도 올렸기 때문에 더욱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설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평소 연예 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보도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설리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동안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대부분은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당일 정규 9집 타임슬립 발매 기념 라이브를 취소했고 이 일로 태연의 정규 2집 컴백 일정, NCT의 콘서트, 티켓팅 일정, 슈퍼엠의 컴백쇼가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그룹 멤버였던 루나는 예정된 뮤지컬 일정을 취소한 채 설리의 빈소를 지켰고 엠버는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전 설리를 아꼈던 빅토리아는 설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드라마 촬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겨 급히 촬영을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을 위해 16일 입국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결국 중단하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시 탑승했던 비행기 승무원의 말에 따르면 짐도 잊고 내릴 만큼 충격이 커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설리의 장례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에 따르면 멤버 4명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울어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는 안타까운 증언도 있었습니다. 설리와 절친으로 알려진 아이유도 예정되어 있던 미니 5집 러브 포엠의 발매 일정을 연기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사망 당일은 JTBC 악플의 밤 촬영이었는데 제작진이 설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일단 설리 없이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연진들과 스태프 모두 설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악플의 밤은 18일 방송분을 결방한 뒤 프로그램을 종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단편 영화 페르소나 2의 주인공으로 충무로 복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리의 사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악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설리는 악플의 밤에서 실제 사람 최진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는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언을 구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뿐이라고 말하며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중 당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설리가 출연한 진리상점이 재조명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론칭될 때는 FX 탈퇴 이후 첫 공식 행보가 팝업 스토어를 연다는 점에서 각종 비난과 무수한 악플 세례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프로그램 내용이 설리가 팝업 스토어를 열고 대중들, 팬들과 만나 소통하고 다가가 자신에게 씌워진 색안경을 벗겨내려고 했음이 밝혀지면서 선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태연의 깜짝 방문 등 무수히 많은 명장면들이 새롭게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 울먹이면서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12월 초 국회에서 악플을 금지하는 일명 설리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설리의 문제가 단순히 법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 서버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악플 고소는 어렵지 않은 편이며 모욕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등 일부 국가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인은 이미지를 생각해 적극적으로 고소 대응을 하지 않아왔지만 최근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설리의 친오빠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아버지가 설리에게 막장 부모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친오빠의 증언에 따르면 딸의 묘자리에도 안 갈 정도의 아버지가 어떻게 가족보다 지인들에게 먼저 딸의 유산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고 합니다. 민법상 친오빠는 상속법이 없으며 상속 1순위는 자식이지만 설리는 미혼이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 1순위는 부모이며 형제 자매는 후순위가 됩니다. 상속 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같은 순위 안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민법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고 이후 구하라의 상속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구하라법 논의로 확산되었습니다. 설리의 사후에는 과거 그녀에게 쏟아졌던 근거 없는 추측, 성희롱 악플, 자극적인 기사들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성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저질 기사들을 통해 관심을 얻으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문제와 남녀 갈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직접 만난 악플러 중 여성 비율이 높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전체 악플러의 성별 비율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노브라를 지적한 댓글 중 여성 비율이 높았다는 내용일 뿐 성희롱성 악플 전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황색 언론과 남성 중심 문화를 비판 없이 소비하는 대중을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남초 여초 커뮤니티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고 이러한 행태는 연예계의 비극 후 반복되어 온 무책임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성이 부재함을 드러냈습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시간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방송에서 남자들은 성희롱으로 모욕하고 여자들은 여자 망신이라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이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그 역시 충격으로 인해 SNS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의 사후 남성의 성희롱 악플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과 여성들의 비난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성별 갈등이 커졌습니다. 당사자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도 정확한 근거는 없으며 굳이 추측하자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리의 파격적 행보와 노출은 일부 남성에게는 성적 대상화, 희롱의 빌미가 되었고 일부 여성에게는 여성 인권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의 죽음을 갈등에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젊은 스타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대중과 여론의 무형의 압력, 온라인상의 무심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른 죽음만이 아니라 설리가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를 아무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설리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와 법은 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설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빛나는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